12번입니다. 그림은 세포 가와 나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동물 A와 B 중 하나인데요. A는 E에는 6인 동물이고요. 동물 B는 E에는 몇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자, 그럼 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를 봤더니 염색체의 모습을 봤더니 회색 염색체 2개는 서로 지금 모양과 크기가 같고요. 검은색 염색체 2개도 모양과 크기가 같고 흰색 염색체 2개도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즉 상동인 염색체가 존재하네요. 핵상은 EN입니다. 그리고 염색체의 개수를 세봤더니 6개가 있어요. 가가 E에는 6이기 때문에 가는 어떤 동물의 세포냐면 동물 A의 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나를 볼게요. 나는 이 염색체랑 짝꿍인 염색체 있어요? 없죠. 얘랑 짝꿍인 것도 짝꿍인 거, 짝꿍인 거, 짝꿍인 거, 짝꿍인 거 모두 다 없습니다. 짝꿍이 없기 때문에 핵상은 N이고요. 염색체의 개수가 지금 몇 개 있냐? 6개가 있어요. 그럼 나의 핵상은 N인 상태예요. 생식세포란 뜻이죠. 얘가 만약에 생식세포라기보다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겠네요. 생식세포는 염색분체가 분리된 후테니까. 자, 아무튼 N은 6인 상태이고요. 자, 얘가 만약에 체세포 상태로 있었다면 어떤 상태일 거냐면 체세포에는 EN이 있을 거고 상동염색체가 있을 거고 그럼 염색체의 개수는 12개가 있었을 거예요. 각각의 얘네 염색체와 짝꿍인 염색체가 존재하는 게 체세포의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럼 어쨌든 나는 어떤 동물의 세포가 될 거냐면 B의 세포가 될 거고요. B는 얘는 12인 동물일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가는 A의 세포이다. 맞고요. 2번 가와 나의 핵상은 같냐? 가의 핵상은 지금 EN이고 나의 핵상은 N입니다. 핵상이 같지 않죠. 자, 3번 볼게요. B의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 한 개당 염색분체 수가 몇 개이냐? 체세포 분열 중기에는요, 염색체들이 적도면에 배열한 상태예요. 그런데 체세포 분열을 떠올려 보면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핵상은 EN에서 EN으로 변하지 않았었죠? 그럼 체세포 분열 중기에는 EN인 상태의 염색체들이 적도면에 배열한 상태일 거예요. EN인 상태에서는 12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 12개의 염색체가 쭉 적도면에 배열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런데 각각의 염색체는 몇 개의 염색분체를 지니냐? 하나의 염색체마다 2개의 염색분체를 지녀요. 그러면 총 염색분체의 수는 24개가 있겠죠? 12개의 염색체가 각각 2개씩의 염색분체를 지니니까 3번은 X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타낸 건데요. 기니 D는 각각 G2기, M기, S기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세포 주기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G1기를 알려줬어요. 그럼 기억이 S기, 니은이 G2기, 디귿이 분열기가 되겠죠. 1번 볼게요. 기억 시기에 DNA가 복제된다. 기억은 S기이기 때문에 DNA 복제되는 시기 맞습니다. 2번, 니은은 간기에 속한다. 네, G1기, S기, G2기를 합쳐서 간기라고 하죠. 그래서 맞고요. 3번, 디귿 시기, 분열기에 상동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나냐? 상동염색체가 접합하게 되면 이가염색체를 형성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이 문제는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는 이가염색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가염색체는 언제 형성되는 거냐면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형성되게 되죠. 그래서 3번은 X입니다. 14번 보면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D인 어떤 사람의 G1기 세포 1으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표는 세포 가나다라가 갖는 대립유전자 라지 A, 라지 B, 라지 DM,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다라는 1, 2, 3, 4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기니 D의 합은 4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유전자는 DNA 상대량은 1이라고 계산을 하며 2와 3는 중기의 세포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알고 있는 정보부터 한번 볼게요. 원의 세포는요, G1기 세포이다 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G1기 세포가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4는 생식세포가 되겠죠.
그리고 2와 3는 중기의 세포이다 라고 했으므로 2는 감수 1분열 중기가 될 거고요. 3는 감수 2분열 중기가 되겠습니다. 쓰지는 않을게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유전자형이 large A, small a, large B, small b, large T, D라고 했어요. 그러면 1의 유전자형이 large A, small a, large B, small b, large D, large D가 되겠죠. 자, 표에서 가나다라는 large A와 large B와 large D의 상대량을 나타냈는데요. 우리 1의 세포는 large A, large B, large D의 값을 알고 있죠. 한번 써볼게요. large A는 1개 있고요. large B도 1개 있어요. large D는 2개가 있네요. 자, 그럼 112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가나다라 중에서 112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건 다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1이 되면서 112가 되고요. 다가 바로 1에 해당하는 세포가 되겠죠. 자, 그럼 1 다음에는 S기를 거칠 테니까 S기를 거치게 되면 DNA 복제가 일어나게 될 거고 DNA 복제가 일어나게 되면 유전자가 2배씩 될 거예요. 라지 A가 하나 있던 게 라지 AA가 될 거고요. 스몰 A 하나 있던 게 2개. 나머지도 전부 2배씩 복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라지 A의 값은 얼마냐면 DNA 상대량이 2이고 라지 B도 2이고요. 라지 D는 DNA 상대량이 4입니다. 그럼 2, 4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건 세포 가 또는 나가 되겠죠. 그래서 가 또는 나가 2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라를 한번 볼게요. 라는 그럼 뭐 아니면 뭐일 수밖에 없냐면 이 라라는 세포는 3 아니면 4라는 세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3든 4든 어쨌든 라지 B가 없대요. 자, 2는 감수 1분열 중기입니다. 그러면 화살표 부분에서는 감수 1분열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감수 1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죠. 만약에 A가 있었다면 왼쪽으로 만약 라지 AA가 갔다면 오른쪽으로는 스몰 AA가 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라지 B, 스몰 B가 있을 때 한쪽으로 라지 BB가 갔다면 다른 한쪽으로는 스몰 BB가 가겠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될 테니까. 그런데 라라는 세포는 3 또는 4이고요. 라지 B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왼쪽으로 가는 세포는요. 라지 B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여기에 스몰 BB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오른쪽에 라지 BB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D에 대해서는 전부 다 라지 DDDD를 갖고 있기 때문에 2개씩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A는 왼쪽으로 라지 AA가 가는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라지 AA가 가는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3가 스몰 BB에 라지 DD를 가지니까 감수 2분열이 일어나게 된 후에 생기는 생식세포 4 같은 경우에는 A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스몰 B를 하나 가지고 라지 D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A에 대해서는 라지 A를 하나 갖거나 스몰 A를 하나 갖고 있겠죠. 어쨌든 4 같은 경우에는요. 유전자를 A, B, D에 대해서 각각 딱 하나씩밖에 못 가져요. 절대 2라는 값을 가질 수 없다란 얘기죠. 그런데 가와 나를 봤더니 라지 A DNA 상대량이 2래요. 근데 이 4라는 생식세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서도 라지 A를 2개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4 같은 경우에는 가, 나가 될 수 없으니까 결국에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라가 4가 됩니다. 그럼 이제 가와 나는요. 가와 나 중에서 하나는 2가 되고 또 하나는 3가 된다란 얘기예요. 2와 3가 모두 라지 A를 2개씩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3는 라지 AA를 가질 거고 그 옆에 있는 세포가 스몰 AA를 갖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가와 나가 2와 3 중에서 각각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2 같은 경우에는요. 라지 A를 2개, 라지 B를 2개, 라지 D를 4개 가져요. 자, 3 같은 경우에는 라지 A를
2개, 라지 B를 안 갖고 있고 라지 D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2240, 하나는 202예요. 이 값을 토대로 2인지 3인지, 가와 나가 2인지 3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정보는 기니 D의 값이 4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224가 들어가고 202가 들어갔다면 기니 D를 합친 값이 4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성립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가 2가 되고요. 나가 3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가는 2이다. 가는 2이다. 맞고요. 2번, 니은은 2이다. 2가 아니라 0입니다. X. 3번 볼게요. 세포 한 개당 스몰 a의 DNA 상대량을 다와 라에서 비교하래요. 다와 라는요. 1과 4예요. 자, 1과 4입니다. 자, 여기에서 스몰 a의 상대량을 비교해 볼게요. 1 같은 경우에는 스몰 a의 DNA 상대량이 하나 있어요. 1이죠. 자, 이번에는 4를 볼게요. 4 같은 경우에는 a를 뭘 가지고 있을까요? 자, 3가 라지 a를 갖고 있기 때문에 4 같은 경우에는 라지 a를 하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즉, 스몰 a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와 라는 같지 않아요. 15번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같은 종인 동물, 1과 2의 세포, 가나다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고, 표는 A, B, C가 갖는 유전자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의 유무를 나타냈대요. 1은 수컷, 2는 암컷이고요. 이 동물은 성염색체가 수컷이 XY, 암컷이 XX라고 했어요. A, B, C는 가나다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는데요. 우선 알 수 있는 정보들부터 쭉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핵상을 먼저 한번 써볼까요? N이에요? 2N이에요? N이죠? N은 3인 상태이고요.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상동이고 상동이기 때문에 2N이에요. 2N은 6인 상태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전부 다 서로 짝꿍이 있죠.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 같아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성염색체가 들어가 있는데 성염색체도 모양과 크기가 같다란 뜻이니까 나는 XX를 가지고 있는 암컷입니다. 2가 암컷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2의 세포가 되겠죠. 자, 다를 보겠습니다. 다는 핵상이 N이네요. 자, 이번에는 가와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와 나를 비교했더니 이 염색체랑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나에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러면 가에서 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염색체는 어떤 염색체라는 뜻이냐면 암컷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염색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염색체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Y 염색체가 되겠죠. 따라서 가는 Y 염색체를 지니고 있는 수컷입니다. 그래서 원래 체세포에는 XY를 가지고 있었겠죠. 가는 원의 세포에 해당합니다. 자, 다는 N은 3인데요. 이 다는 암컷의 세포일지 수컷의 세포일지 몰라요. 그래서 결정은 오른쪽에 있는 표를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표를 이제 해석해 볼게요. A라는 세포는 유전자 라지 H는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는 안 가지고 있고요. B는 스몰 h와 스몰 t를 가지고 있고 C 같은 경우에는 라지 H와 스몰 h를 둘 다 가지고 있고 라지 t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라지 H와 스몰 h는요. 대립 유전자예요. 대립 유전자가 둘 다 있다란 뜻은 같이 가지고 있다란 뜻은요. 상동 염색체가 있다란 뜻이에요. 상동 염색체가 있다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핵상이 2N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2N 상태이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를 두 개를 다 같이 가질 수 있어요. 만약 N 상태라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럼 C가 2N 상태의 세포이기 때문에 왼쪽 가나다에서 2N 상태에 해당하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C가 나의 세포예요. 그럼 우리는 나의 유전자형을 쓸 수 있어요. 유전자형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라지 H도 가지고 있고 스몰 h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라지 t는 가지고 있지만 스몰 t는 가지고 있지 않죠. 제 2n인데 라지 t만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 라지 t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유전자형이 결정이 됐어요. 자, 지금부터 알아낼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나가 C라고 했으니까 A와 B는 각각 뭐 아니면 뭐냐면 가 아니면 다예요. 그럼 둘 다 지금 핵상이 N인 상태입니다. 자, N인 상태인데요. A 같은 경우에는 라지 H를 가지고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스몰 h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 한번 봐주세요. A 같은 경우에는요. T에 대해서는 아예 안 가져요. B는 스몰 t를 가지고 있고요. 둘 다 N인데 한쪽은 어떤 유전자를 아예 안 가지고 있고 한쪽은 가지고 있으려면 이 유전자는 어느 염색체에 있다라는 뜻이 될까요? 성염색체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성염색체 중에서도 그럼 X와 Y가 있을 텐데 어디에 유전자가 있을까? 자, C는 T에 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C는 암컷이었죠. 그러면 성염색체 중에서도 어느 염색체에 T 유전자가 존재하는 거냐면 X 염색체에 T 유전자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 A에는 성염색체인 X가 없어서 T에 대한 유전자가 없는 거고요. B는 T에 대한 유전자가 있는 걸로 보아 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왼쪽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X 염색체를 가지지 않는 가가 있죠. 얘가 바로 누구의 세포가 되냐면 세포 A가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다는 세포 B가 되겠죠. 자, 그런데 B 그리고 다 같은 거죠. 얘는 유전자 T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다라고 했냐면 스몰 t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지 H, 스몰 h, 라지 T이기 때문에 이 암컷은 스몰 t에 대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는 스몰 t가 있대요. 그러면 이 다는 나로부터 나온 세포가 아닌 거죠. 원래 세포가 라지 t가 없었는데, 스몰 t가 없었는데 나중에 n이 됐을 때 생길 리는 없을 테니까 나에서 흘러나온 세포가 아니야. 그럼 뭐에서 흘러나온 세포다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원에서부터 흘러나온 세포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는 원의 세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원의 유전자형을 한번 써볼게요. A와 B가 모두 원의 세포니까 세포 A는 유전자 라지 H를 가지고 있고 B는 스몰 h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원이라는 수컷은 유전자형을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H에 대해서는 라지 H와 스몰 h를 둘 다 가져요. 그런데 T에 대해서는 T가 X염색체 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스몰 t만 가지고 있습니다. 스몰 t가 X염색체 위에 있고 하나는 Y염색체겠죠. 그래서 원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돼요. 요게 암컷의 유전자형이 되고요. 얘가 수컷의 유전자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다는 2의 세포이다. 원의 세포입니다. 2번, A와 B의 핵상은 같다. A는 지금 핵상이 N이고요. B도 마찬가지로 핵상이 N입니다. 핵상은 같다. 맞고요. 3번 보겠습니다. 1과 2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라고 했어요. 1은 수컷이기 때문에 유전자형이 이고요. 2는 암컷이기 때문에 유전자형이 입니다. 자, 자손이 태어날 때 이 자손이 라지 H와 스몰 t를 모두 가질 확률을 구해보라 라고 했어요. 이거 사실 뒤에 사람의 유전 배운 다음에 계산할 수 있게 되는 문제인데요. 그냥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H에 대해서 자손이 라지 H를 가질 확률을 하나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자손이 스몰 t를 가질 확률을 따로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왜냐면 하나는 지금 상염색체에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성염색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우선 그럼 부모가 라지 H, 스몰 h
라지 H, 스몰 h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사이에서 자손이 라지 H를 가질 확률을 계산해 볼게요. 자손을 만들 때는 생식세포, 정자를 만들죠. 정자에는 라지 H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스몰 h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난자도 마찬가지로 라지 h가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스몰 h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을 쭉 한번 써보면 라지 H,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 라지 H, 스몰 h 이렇게 만나면 라지 H, 스몰 h 요렇게 만나면 스몰 h, 스몰 h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겠죠. 이 중에서 자손이 라지 H를 가질 확률은 4개 중에 3개, 4분의 3이죠. 이번에는 T에 대해서 계산해 볼게요. T는 수컷은 TY를 가지고 있고 암컷은 라지 TT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자손이 나오게 되면 어떤 유전자형을 가진 게 나올 수 있냐면 요렇게 만나면 라지 T, 스몰 t 이렇게 만나면 라지 T의 스몰 t 이렇게 만나면 라지 T의 Y 이렇게 만나면 라지 T의 Y 이 중에서 스몰 t를 가지는 건 4개 중에 2개죠.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H도 같고 스몰 t도 가지려면 둘을 곱하면 되겠죠? 8분의 3 맞습니다. 16번 볼게요. 그림가는 어떤 동물의 G1기 세포로부터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동안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나타냈고요. 나는 세포 분열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동물의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A와 B의 핵상은 다르대요. 자, 이 핵상이 다르다는 걸 토대로 뭘 알 수 있냐면 A의 핵상은 EN이고 B와 C의 핵상은 N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A에서 B와 C가 될 때 이 화살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핵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감수 1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왼쪽 그래프에서 A와 BC가 각각 어느 상태인지 한번 표시해 보자면 A는 감수 1분열이 일어나기 전이죠. 핵상이 감소하기 전입니다. 이 즈음이 A 상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감수 1분열이 일어나서 EN이 N으로 감소했을 때 그 다음이 B와 C는 어느 부분이 되냐면 이 부분쯤이 B와 C에 해당하겠죠. 자, 감수 1분열이 일어날 때는 무엇의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A는 구간 3에서 관찰되는 게 아니라 구간 2에서 관찰된다 라고 해줘야 되고요. 2번, B와 C의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냐? 자, B와 C는요, 감수 1분열이 일어난 후죠. 감수 1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됩니다. 근데 이 세포의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라고 했어요. 그럼 한쪽 염색체에는 라지 A가 있다는 뜻이고 상동염색체의 다른 쪽에는 스몰 a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감수 1분열이 일어나고 나면 한쪽이 라지 A를 가졌다면 다른 한쪽은 스몰 a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유전자 구성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3번 볼게요. 구간 1에는 핵막을 가진 세포가 있냐? 구간 1은 G1기 세포이죠. G1기 세포는 핵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막은 언제 사라지냐면 S기, G2기 지나서 분열기의 전기에 들어갔을 때 전기의 후반부에 핵막이 사라지게 되죠. 그 전까지는 계속 핵막은 존재하고 있어요. 따라서 3번에 핵막을 가진 세포가 있다. 맞습니다.